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하나의 길이가 좀 길어요. 대신에 이제 저 영상의 개수가 좀 줄어듭니다. 이게 저 권력을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짧게 영상을 끊으면은 이게 좀 듣다 만 기분이 들고, 또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지루해 하시니까 오늘은 제 생각에는 영상의 개수를 좀 줄이고 하나의 영상에 시간을 많이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308쪽에 복종 동일화 내면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개적으로 복종, 이제 어떤 특정한 권력을 많이 가진 대상의 말을 듣겠다. 그러다가 매력, 나도 한번 저 대상과 같은 권력을 가진 저 대상과 나를 똑같이 여기려고 하는 현상,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팬클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내면화, 뭐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의 그 행동에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내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 동일화, 내면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만약에 이 사이에서 뭐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럴 때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09쪽에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가 뭐냐면은 중간에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와요. Zone of Indifference. 자, 무관심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범위를 무관심권이라고 합니다. 나는 저거 관심 없어라는 무관심권이 아니라 의심 없이 동의하는 것. 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의심 없이 그거 하면 되겠구나.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그것이 의심 없이 맞는 얘기이구나. 이게 무관심권입니다. 이 무관심권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인종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도, 야, 저 사람들 다 저 집단을 다 죽여라 그러면은 좀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반항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그냥 특정한 지도자가 야, 저 다 죽여 그러면 다 죽이잖아요. 그 아주 잘못된 형태의 무관심권이죠. 일부의 어떤 권력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절대 다수의 우리하고 인종 또는 우리하고 그 부족이 다르니까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주 이제 잘못된 무관심권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학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10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구성원에게 자율적인 권한 행사와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임파워먼트, 권한을 이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대신하라고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 임파워먼트란 단어를 저는 이제 권한 이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인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이게 이제 개인 간. 그 다음에 집단 간에 우리 조직이 굳이 그것까지 할 거 없고 너희 조직이 좀 대신 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권한 이양이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 요새 우리나라 근 20년 내내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자라는 지방분권 얘기가 대표적인 권한 이양이고,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일종의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파워먼트, 권한을 이양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312쪽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권한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긍심, 자부심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인관계 능력. 자,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커지면 아무래도 더 다른 집단과 개인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나는 맨날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번 알아서 결정도 할 수 있네.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커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3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환경에 대한 탄력성이 증대된다. 이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요. 중앙부처는 전국의 상황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지방의 문제에 대응해라. 이게 이제 탄력성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조직 경쟁력. 자, 쟤네 동네가 저렇게 하네. 우리 동네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 동네는 없었는데 쟤네 동네는 왜 저기 있지? 한번 따라해 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4쪽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좀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위에서 9번째, 10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력이나 자원을 획득, 개발, 이용하려는 행동을 취할 때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두고
정치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정치적인 인간이다. 저 사람은 정치적이야 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직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조직 오웰이요. 자, 1984 뭐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영감을 심어준 뭐 작가이자 철학가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참 저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자,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정치적이다 라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넓은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책을 쓰는데, 이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사람은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좀 확신해서 글을 쓴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강의자를 그대로 옮겨둔 거고요. 314쪽에 이제 연합 형성입니다. 그 권력을 획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연합.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자, 그 냉전 시대에 미국, 영국 뭐 이렇게 합하고 뭐 이렇게 합하고, 그게 다 연합 형성이죠. 국가 간 연합을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생활에서 마찬가지. 나를 잘 알아줄 수 있는,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아닌 사람끼리 모이고, 이게 연합 형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후 지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자, 오래된 정치 전략인데, 분할, 나눈 다음에 지배한다. 분할 후 지배는 자, 자신에게 불리한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야, 쟤네가 모이면 안 돼. 나눠. 모이지 못하게 해. 아주 이거 고전적인 전략이죠. 그 다음 점진적 영역 확보. 자, 이게 정치 그리고 국회, 의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나는 잘 몰라. 나는 그리고 신인 데뷔했어. 근데 내가 뭐 처음부터 새내기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 나가면서 내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점진적 영역 확보. 316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가 활용이 31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 또는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가장 이제 이런데 동원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할 때 자꾸 뭐 사장님이 막 뭐라 그러고 기관장님이 뭐라 그러고 뭐 높으신 분들이 뭐라 그러면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의 뜻을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자, 자신의 뜻을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 활용은 뭐 외부 연구기관의 뭐 어떤 그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A인데 A라는 얘기를 내가 전달하면 이게 잔소리로 들리니 이 A라는 것을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외부 전문가의 활용입니다. 자, 그리고 317쪽에 정책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무의사결정, non-dec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의사결정은 어떤 특정한 문제나 그 안건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정책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런 거죠. 야,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 회의, 우리 공식석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미리 작업을 좀 해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겁을 준다든가 위협을 준다든가. 야, 그거 어차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랬었고 재작년에도 이랬었고 뭐 안 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거 너희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작전들도 있고요. 즉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게 바로 무의사결정.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이제 고도의 그리고 정치적인 전략이죠. 자, 6번의 위원회 구성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저 뭐 대학교에서도 이런 게 있죠. 자, 뭐 상을 줄지 벌을 줄지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히 드물긴 한데 뭐 특정한 학생이 뭐 어떤 학교에 뭐 심각한 잘못을 해서 이거 뭐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냐, 자, 정학이냐 퇴학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결정한다고 한다면, 예, 합의제 조직, 위원회 조직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대학교와 같은 경우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합의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권력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제가 지금 권력에 대해서 얘기한 이거는
권력이라는 전체 연구에서 한 1%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평생 동안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 정치학에서는 권력이 핵심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때부터 계속 권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 뭐 플라톤, 철인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손자병법을 저술한, 자, 손무라는 중국의 이제 아주 예전에 현자죠. 현명하신 분은, 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잘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자, 전략, 손자병법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은, 자, 공자라는 뭐 그 대단한 또 사상가는, 자, 어질게 잘 덕을 쌓아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또 때로는 한비자라는 사람은 엄격한 법집행, 자, 법집행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권력을, 자, 행사하는 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이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학교 4년 내내 배워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대로 부족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얘기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면서 권력을 좀 얻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건 기질이요.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야, 한번 내가 겪어보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형태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다 짜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자, 때에 따라서는, 자, 내가 10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굉장히 구상을 한 다음에, 자,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권력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옛날에 강태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중국의 이제 현인입니다. 내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뭐, 흔히 말하는 70세가 될 때까지 뭐 이게 낚시를 하죠. 자, 미끼를 바늘에 걸지 않은 낚시를 들이운다고, 아주 고상한 표현이에요. 들이운다고 표현을 하죠. 때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찾겠지. 상당히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정치는 굉장히 다양하고 어렵다.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은 가족 유사성.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그게 바로 권력의 가족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 영상의 길이가 일부러 좀 길어요. 이거를 짧게 나눠서 설명하면 좀 오히려 좀 불편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리더십을 이해하기 전 단계로서 오늘 권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더십 자체는 완벽한 권력, 권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리더십, 총장으로서 리더십, 대통령으로서 리더십, 그 리더십 안에는 권력, 권위, 영향력 등등이 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강의는 다음 주에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한 뭐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리더십의 영상이 좀 짤막하면서도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의 어떤 정치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